소장님, 주가가 이제 뭐 수십 배, 수백 배 오른 주식도 보면 네. 참 바닥에 있을 땐 정말 안 올라요. 애 엄청 먹이고. 뭐 2차전지 주식들도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탄력을 받아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뭐 무섭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사. 그러다가 정말 많이 오르면 그때는 이제 또 이거 계속 오르는구나 해서 또 정말 비싼 가격에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주도주 역사를 한번 좀 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 뭐 그냥 미국 이야기부터 좀 하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늘 비싼 회사였고요. 테슬라 같은 회사는 늘 비싼 회사였고요. 네, 뭐 애플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좀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괜찮다고 하지 예전에는 엄청 비싼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네. 근데 뭐 최근에 가장 또 각광받는 뭐 챗GPT 관련해서 각광받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도 지금도 퍼가 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뭐 100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잘 올라가잖아요. 그 회사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큰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실적이 뭐 좀 덜 나고 그러지만 향후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그 시장의 주역으로서 그 주요 업체로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설득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좀 그 가치 지표상으로 그냥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고른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절대 못 사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그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그 회사에 지금 그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 같은 회사를 샀겠냐는 거죠. 만약 그런 관점이었다면.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샀을 때 애플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애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애플 비중이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의 전체 저 포트 안에서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투자를 사실은 버핏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는 그냥 그만한 회사를 헐값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은 조금 대가를 치더라도 위대한 기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오히려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많이 성장할 기업은 사람들 시장에서 부각될 때는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지만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향후에 2년, 3년, 4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이만큼 성장할 회사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싸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눈 밝은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죠. 삼성전자 지금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뭐 현재 뭐 국내 1위 기업이 돼 있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에 80년대 후반부터 막 디램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일본 업체들 본격적으로 물리치고 경쟁자들 따돌리고 하면서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 전에 특히 외환위기 전에 삼성전자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 거품 논란부터 해서 그때도. 그리고 그때도 이미 기관들이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대로 자기네들 포트에 담지 못했을 때 계속 이제 이거는 살 종목 못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입지가 이제 굉장히 탄탄해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가소평가하거나 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산업의 성장 흐름을 아직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올해 특히 상반기 중에는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그걸 자기네들 포트에 이제 담고 있지 못했던 그런 기관들이 배아파서 제가 볼 땐 기관들은 배아팠던 거거나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이 사모펀드들 이런 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고평가다, 과열이다, 광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는 미래에셋이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든 등등 해서 한국에 지금 네로라 하는 그런 자산운용 기관들이 ETF를, 2차 전지 ETF를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딱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상반기까지 계속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뉴트럴이라고 해왔던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도 얼마 전에 슬그머니 이거 오버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지금 담으라는 이야기죠. 이 섹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바꾼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기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 밀어 올린 힘이기는 하지만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주도주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인 이 성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길게 보면 늘 부침이 있지만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사 성장주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초전도체 관련한 걸로 테마주가 형성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섣부른데 챗GPT 관련한 이 AI 관련주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국내에서 직접 관련한 기업들이 많지 않고 직접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안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장주라는 식의 꼬리표를 달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구조적 성장주, 지속적인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주.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2015년 낸 책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어쨌거나 지나고 보면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메타버스도 그렇고 계속 일시적인 어떤 테마라고 했던 것들은 보고 나면 2차 전지는 부침이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대체로 그 테마들은 잠깐 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유사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성장주 이야기하는데 구분해야 된다. 우리 지금 요새 이제 좀 조정받고 해서 좀 우울한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0-30% 수익이 아니고 진짜 몇 배, 몇십 배 이런 수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사실은 다 몇백 배 오른 주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10배거 하는데 한드레드 100배 주식.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소장 프로그램 보니까 요 100배 주식 얘기해서 제가 사실 이 책 사서 좀 봤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0배 주식 꼭 이게 100배였습니까?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크게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그 책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저도 한 2, 3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사놓고는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고는 안 본 거죠. 안 봤다가, 요번에 이제 여행 가면서 제가 책 몇 권을 들고 갔는데, 그냥 이 책이, 이번에 지금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들고 갔습니다. 읽어봤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법과 되게 닮아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저로서는 공감이 많이 됐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었거나 저도 조금 자신 없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흡수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핵심만 좀 한번 좀 추려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100배 또는 꼭 100배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1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100배 주식이라 책 제목이 100배 주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 사자가 쓴 책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하여튼 쓴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00배 주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뒤에 이제 출판사에서 뭐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 경우에도 90년대 이후부터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 백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투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배 또는 10배 오른 기업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기업, 상장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다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차트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는 이게 특히 지지부진한 이렇게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한때 풍미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요. 정말 100배까지는 아니어도 10배, 20배 이상 오른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좀 느끼시는 바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10배, 20배, 수십 배 오르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는데,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익을 누리지를 못했나. 그걸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00배 주식을 고르고 투자하려면 일단 100배 주식을 고르려고 해야 된다.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단타 매매하거나 또는 20%, 30% 수익 나면 금방 수익 내고 홀라당 팔아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잘 성장하고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익을 잘 낸 비결 중에 하나도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년 안에 최소 3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안 보이는 종목은 좀 좋아 보여도 투자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2년 안에 대략 3배 이상은 올라야 된다.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나름대로는 어떤 사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10배그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나면 가슴이 뛰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10배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업들 발굴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투자해서 몇몇 종목에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가능하다, 있다. 그리고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해서 실제로 그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상대적으로 좀 싼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그 기업이 정말 10배, 20배 성장한다. 그게 당장 금방 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 10년에 걸쳐서 10배 성장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해서 1억을 10억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하면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침이 있죠. 그래서 그 부침을 견디면서도 자기가 그런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 노후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중요하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건데, 예. 두 개의 10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첫째는, 예, 지속적으로 계속 고성장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가능하면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좀 싸게 사는 게 좋다. 예,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은 지금 샀을 때 여전히 더 향후에도 성장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샀을 때 이 회사가 100배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 수준인데, 실적이 견조하게 나고, 근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에서 예, 아주 어떤 새로운 소재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예, 향후에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실적이, 예를 들어 지금 2천억 하던 게 2조 원 정도 실적에 도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천억일 때 영업이익률이 10%이던 게 2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면 영업이익률이 15%, 20%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 배율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떤 회사가 주목받지 못할 때는 이게 퍼가 그냥 한 10배 정도이다가 이 회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되게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면 그때는 퍼가 15배, 20배, 30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의 궤도에 따라서 예, 이 회사가 매출이 10배 성장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이 그 사이에 조금 좋아져서, 예, 15배 오를 수 있고, 예,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이 15배 하는데, 지금은 퍼 100배 또는 영업이익 배수의 한 1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나중에는, 예, 15배, 20배 정도의, 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회사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20배, 30배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아니, 앞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이고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저희 연구소가 이제 2년여 전부터 이제 소개했던 기업이지만, 예, 그런 기업으로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전자담배 쪽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역시나 이제 저희가 한 2년 반쯤 전부터 예, 저희 구독자들한테는 이제 소개했던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전자담배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기존의 담배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쪽으로 옮겨가는데, 지금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시장 침투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최소 50%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고, 특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사실은 국내 2차전지 섹터가 주목받은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의 IRA 법안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마련이 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혜를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예, 중국이 이제 이 미국 시장 자체에 이제 이 진입 장벽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부각이 된 측면이 강한데, 지금 전자담배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좀 크게 열리지 못했던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이 두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 두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담배 기존의 담배 회사들이 이제 전자담배를 이제 또 보급을 할 거니까요. 근데 그 전자담배 기기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큰 수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의 경우는 향후에 이게 그냥 1, 2년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3년, 5년 또는 10년 흐름에서 보면 지금 기존 매출보다 제가 볼 때는 최소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예, 여전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10배, 20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으시면 저는 그 기업의 어떤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의 부침도 있고 주가의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회사가 큰 차질 없이 그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잘 가고 있다 그러면 5년, 10년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 성장할 수 있는, 예, 10배, 2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꽤 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일정한 진입장벽, 경제적 혜자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진득하게, 예,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커피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그냥 커피캔에 그 주식을 넣어두고 그냥 계속 가라는 겁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뭐 한 몇 년간 수면제 먹고 푹 자라고 하는 투자 격언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그냥 이게 주가의 부침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손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예, 정말 잘 된 기업이 5년, 10년 진짜 잘 간다고 하면, 예, 그 기업들이 정말 10배, 20배 올라서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정말 노후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주 나오시는 서재영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시면 시간에 기대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기대해서 좋은 기업 잘 골라서, 예, 싼 가격에 또는 적절한 구간에 진입하셨으면,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10년에 걸쳐서 10배 오를, 뭐 100배도 아니고 10배 오를 기업 딱 3개만 고르셔도,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상당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실 수만 있어도 노후 준비는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는, 월가는, 예, 월가의 증권업계는, 예, 이런 진득한 장기 투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위에 서 있다. 예, 흔들림 위에 있다. 그리고 주가에 이렇게 그 부침과 그에 이 동반하는 각종 매매, 쌌다 팔았다, 예, 이걸 부추기는 그 문화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샀다 팔았다 하냐. 예, 그 단타 또는 모멘텀 투자 플레이에 좀 놀아나지 마시고, 예, 좋은 기업을 발견하였으면 그냥 진득하니 수도분하게 가시면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을 찾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이제 와닿는 거는 결국은 오래 갖고 있어라. 웬만하면, 네, 팔지 말고. 네.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경기순환주 중에서는 진짜 뭐 쇠퇴하거나 침체해가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에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수익 안 날 수 있죠. 또는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예, 그 은행주들 경우에 뭐 자산 관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치평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해서 뭐 10배, 20배씩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100배 주식들도 빠질 때 보면 엄청 빠지고 그 출렁임을 견뎌내야 결국은 맛있는 과실을 먹을 수, 네, 있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이 2차 전지 이제 올 초까지 이렇게 사신 분들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네, 있으실 텐데 상당히 좀 오버슈팅 됐을 때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들 보면은 대출받은, 네, 분들도 많고, 네, 또 이 돈의 성격상 장기로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돈을, 네, 가지고, 네, 아니면 이제 매매 습성상 막 코인을 하던 분들이나 그래서 아주 그냥 사고팔고 했던,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가격 변동성을 좀 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공매도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뭐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오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그 주가가 정말 쌀 때, 예, 정말 담아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전화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2차전지 섹터가 조정받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 아래일 때부터 이럴 때가 오히려 열심히 사모아야 될 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 안 사모으다가 꼭 이렇게 막 오버슈팅하고 누구나 와 하고 나면 그때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보면 뭐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급한 마음에 막 빚내서 투자하고 또 뭐 당장 뭐 한 6개월 후에 몇 개월 후에 용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끌어다 이제 막 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왜 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그런 가열 구간에 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뭐 선대인 네가 사라고 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사라고 해서 샀더니 왜 떨어지냐고 징징대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그분들 잘못이죠.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자제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보면 제가 부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거꾸로 그동안 좀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특히 공매도 세력들이 곧 숏스퀴즈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부 실현이죠. 국부 실현. 네네. 그래서 뭐 자기가 한 2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가 뭐 최근에 조정 오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뭐 꼭 꼭 진바닥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요. 자기 자금 여력 되는 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졌다고 생각되면 조금씩 담았다가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분할 매수를 좀 담으셔서 다시 오르면 그렇게 가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뭐 상당한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해 초에 진입하지도 않으신 분이 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들 와와 할 때 막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달아있을 때 그때 꼭지점에 사서 지금 조정받는다고 조정받을 때는 또 그럼 조정받을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50만 원도 좋다고 샀으면 자기가 진짜 잘 알고 좋다고 샀으면 아니 지금 30만 원일 땐 더 담아야죠. 그럴 때는 또 담지도 않고 겁나서 잘 모르고 샀으니까 사실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일 때는 남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시장이 침체돼 있고 그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그때 정말 좋은 기업들이 헐값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은 그때가 박앤셀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사모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남들이 뭐 여기서 이거 사서 돈 벌었네 저거 사서 돈 벌었네 하니까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뒤늦게 막 차 타듯이 막 열기에 편성해서 탔다가 근데 조정 받아서 하면은 그러면 또 봐봐 이게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누구 말 믿고 했더니 누구 말도 믿을 거 없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또 주식 투자 시장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어떤 기업이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이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지금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수익을 거의 온전히 누리는 반면에 또는 그 과정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 30% 수익 내고 말아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손실 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늘 저희 구독자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올바른 주식 투자 접근법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음식에 빗대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좋은 재료를 정말 잘 살려서 정말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조리법의 차이거든요. 같은 기업, 훌륭한 기업, 잘 성장할 좋은 기업이라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10배, 20배, 30배 수익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가지고 망쳐서 20%, 30% 손실 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소장님, 요새 뭐 거의 최근 한 일주일 보면은 뭐 초전도체 테마가 그냥 뭐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뭐 이거 아니어도 이제 소위 말하는 테마주 투자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이제 그 내놓는 신흥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 곡선을 보면 이게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는데 그 초기에 막 어떤 신흥기술이 나와서 막 이제 열강의 도가니에서 막 이제 이 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언론도 이제 그걸 막 띄우고 최근에 보니까 뭐 초전도체가 지금 좋게 말아도 아직 논란인 단계고 여러 국내외 검증기관들에서 이렇게 내놓는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맞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 산업화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전혀, 그리고 심지어는 그 관련 기업이 자기네들은 초전도체와 관련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막 초전도체 뭐 테마로 묶여서 이제 막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뭐 증권가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초전도체 테마를 띄우는 뭐 방송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런 데에는 저는 기웃거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사업을 이해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초전도체 설사 그 물질이 초전도체라 하더라도 그 물질이 어떤 식으로 돼서 지금 이 기업에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돼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걸 진짜 뭐 소설 쓰듯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 그런 건 진짜 뭐 불나방 뛰어드는 것처럼 투자하는 거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 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노이즈에 가깝다, 제가 볼 때.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정말 자기가, 좋은 기업, 구조적 성장 섹터의 좋은 기업이라고 발굴을 했으면, 그 기업을 진득하니 투자해서, 비중 실어서 진득하니 투자해서, 거기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투자자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특히 올 들어서 2차 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누리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은 뭐 조정이 와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진득하니 가시면, 저는 뭐 크게 긴 호흡으로 보시면 크게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내 계좌에 있는 뭐 주식의 주가도 떨어지지만 내가 정말 더 담고 싶거나, 또는 평소에 담고 싶었으나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좋은 기업을 담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조정 올 때 그나마 좀 담아 놓으시면 길게 보면은 수익이 나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병은 큰 폭의 조정이 오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 수익은 당연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되고, 진득하게 시간에 기대서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복리의 마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정도의 어떤 인내도 없이 그냥 수익을, 그냥 뭐 잠깐 넣어두면 한 달 만에 뭐 50% 뛰고 100% 뛰고, 올해 2차전지 섹터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되겠습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상반기에 워낙 뜨거웠던 흐름이 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뭐 공매도 세력들이 뭐 공매도를 친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뭐 일정하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 주가가 급하게 올랐으면 또 조정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어쩌면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고 조금 느긋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질 급한 사람, 예, 투자에 조바심 내는 사람으로부터 예, 느긋하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조바심 낼 것인지 예, 느긋하게 기다리실 것인지 예,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